그 거리를 이제 불을 끄면서 그렇게 빈차로 가게 되는데, 한날은 제가 빈차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차비가 울리는 거예요. 네. 불 꺼진 버스 네. 안에서.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그쵸. 불 꺼진 네. 버스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김포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사 전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 이렇게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20대 중반에서는 많이 선택하지 않는 직업일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버스 기사를 하시게 됐는지. 일단 계기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네. 특이할 수가 있는데, 네.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던 중에 네. 우연히 이제 맨 앞에 버스 기사분이 계시잖아요. 네. 버스 기사분이 선글라스를 꼈던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단순한 계기 때문에 네. 좀 시작을 하지 않게 됐나. 버스 기사를 하려면 네네. 어떤 뭐 자격 요건이나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 좀 네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자격 요건은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몇 년 되지는 않은 건데 버스 운전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이제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처럼? 그렇죠. 일종의 시험이죠. 예를 들어 어떤 거를 많이 봐요, 시험에서? 저희가 이제 운전면허를 처음 칠 때 뭐 네. 기본 필기 시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데, 네. 거기서 이제 버스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승객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절대평가인가요? 뭐 몇 점을 넘어야 되고 뭐 이런 건가요? 커트라인이 있죠. 몇 점 이상. 버스 기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초봉급여는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그 평균 손에? 거의 보통 3천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뭐 저도 몇 년 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또 뭐 5천 정도까지도 받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운행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운행이 딱히 더 많은 건 아니고, 그 연차에 의해서 경력에 네, 의해서. 연차랑 경력에 의해서. 아침에 버스가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네네네. 출발하면 이제 한 노선을 이게 다 돌잖아요. 네네. 대충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근무하고 어느 정도 쉬고 또 어느 정도 근무하고 이런 게 있나요? 노선마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저희 노선 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운행하는데 한 3시간 40분 정도. 엄청 걸리네요. 그렇게 돌고 이제 쉬는 거는 거의 한 30분 정도.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격일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하루 쉬고 하루 운행하고 네. 이런 시스템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18시간을 운전대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도가 엄청 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2교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8, 9시간만 근무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경기도나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힘들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운전을 오래 하시고 하니까 직업병 같은 게 혹시 생기지 않을까? 직업병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운행을 하다 보면은 스틱차가 많잖아요. 네. 스틱차가 많다 보니까 이제 왼발 오른발을 다 쓰게 되는데, 퇴근할 때쯤 되면은 이제 무릎이 아리고 뭐 이럴 때가 좀 종종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장시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종점까지 가서 딱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어떻게 왔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날 때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네, 그냥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기계적으로 해서 그런 거겠죠?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같은 데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잖아요, 버스라는 거는. 그래서 아무래도 진상 손님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혹시 진상 승객이 있으신지? 진상 승객이 제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을 하고 100m 정도 가가지고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서 웬 좀 술 취하신 것 같은 분이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열어달라고. 원래는 안 되지만 일단은 태워주면서 제가, 손님 여기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태워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류장에서 승차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승객이 갑자기 욕을 하시더라고요. 다짜고짜 욕을 하시면서 내려달라고. 손님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니까 다시는 이런 버스 안 탄다고 그러시면서 또 나가시더라고요. 욕도 막 쌍욕을 하셨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좀 두렵진 않으세요? 저는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때가 조금 있긴 있죠. 또 밤이고 이러면은. 네네.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술 먹은 승객들이 아무래도 네. 밤에는 많이 타잖아요. 네. 간혹 가다가 이제 난동을 부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다들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강하게 대처를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그 손님이 이제 욕을 한다면은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욕을 하면서 네. 경찰 부를까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네. 진상들의 절반은 거의 다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세게 안 나가면 네. 만만하게 보면 더 그럴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제가 나이가 젊고 하다 보니까 네.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나가야.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네네. 이거는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범죄인데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저 때는 이제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네네. 저희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회수권이 있었어요. 회수권.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몇몇 애들은 회수권이 정확히 잘라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반 정도로 이렇게 엇나가게 자르는 거죠. 그럼 한 장이 더 늘어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는 애들도 있고 요금 좀 덜 내는 애들도 있고 지금은 뭐 회수권이 없어졌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요금 가지고도 조금 이렇게 장난을 치시는 분들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원을 덜 낸다 이런 거는 뭐 흔한 일이니까 그거는 그냥 넘겨버리는데 1,000원짜리 지폐 있죠. 네. 1,000원짜리 지폐를 반쪽으로 찢어가지고 그걸 또 반으로 접어서 내는 경우. 그러면 이제 운행을 다 하고 와서 이제 그 요금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금통을 이제 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운행할 때는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와, 그런 애들도 있구나 요즘도. 네. 진상 손님 말고 기억에 남는 그냥 에피소드 같은 게 또 있나요? 저희 노선 같은 경우는 운행이 전부 다 끝나고 차고지까지 한 10km 정도 돼요. 네. 그 거리를 이제 불을 끄면서 그렇게 빈차로 가게 되는데 한날은 제가 빈차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차비를 올리는 거예요. 네. 불 꺼진 버스 네. 안에서.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그쵸, 불 꺼진 네. 버스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멈추고 다 뒤로 가보니까 졸고 있던 손님이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하차비를 눌렀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은 아니고요? 술 취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불 껐으니까 더 잘 잡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무를 하시다가 아무래도 뭐 직장인들은 한 번쯤은 다 생각해봤겠지만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그 운행을 하는 중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제가 되게 친했던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딱 그날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더라고요. 네.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을 때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막 몸이 떨리는데 저는 아무래도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빠지면은 또 그만큼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시민들이 더 불편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조퇴 같은 거를 못 할 때 아무래도 그럴 때는 좀 힘들었죠. 더군다나 사안은 또 큰데 네, 또 여기에 책임도 또 크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맡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럼 아플 때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아플 때는 정말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질 상황만 아니면 웬만하면 일을 하는 편이죠. 그럼 감기 몸살 정도는 그냥 감기 몸살 정도는 그냥 이제 꽁 참고 일을 하고 약을 먹거나. 버스 기사를 이제 하시려는 분들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버스 운전이라는 게 저 혼자만 운전하면 괜찮은 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불특정 다수를 싣고 운행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저 혼자만의 목숨이 달린 게 아니고 다른 손님들의 목숨도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고 이제 처음에 들어오실 때도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직까지 이 잼뱅TV라는 컨텐츠가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잼뱅TV 섭외 요청을 받고 나서 이 유튜브를 보는데 되게 유익한 컨텐츠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팔로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